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지금 이제 미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화요일 10시부터 시작이니까 우리는 영향권에 들어오는 게 아마 수요일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언론에서. 그리고 뭐 대주주 여권 완화 이런 얘기들도 있고 거기다 코세페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 대선이 가장 불확실하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사고 싶으면 미국 대선이 끝나고 사라 라는 얘기를 팽배하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미대선이 다가왔습니다. 그 시간은 확실히 그냥 흘러가죠. 결국 미대선이 왔는데 끝나면 매수하려고 생각하시던 분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대선이 끝납니다 이제. 그럼 누가 먼저 사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한 주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에는 신규로 들어오고자 또는 비중을 축소하고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슬슬 눈치 게임이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최대 불확실성의 미국 대선이 이제 종료돼요.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보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한테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신규 개인들이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아니고 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식시장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로 오시고 미국 대선 처음 하시잖아요. 자, 아젠다. 제가 최근에 주간 시간 요약을 못하네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부터 볼게요. 저거 정리하면 좋긴 한데. 자, 주 초반은 미국 대선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난리 칠 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방향성을 주시하시면 됩니다. 걔들이 방향성을 잡고 그거에 맞는 언론을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다시 뭐 빅테크의 성장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 달러 완화의 기조와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 뭐 중국과의 뭐 타협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상승할 거고,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은 없어졌다. 중국과 뭐 유화 관계 이런 얘기 하면서 올라가고, 아무튼 올릴 거면 어차피 그렇게 얘기하고 올릴 거고, 떨어뜨릴 거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다시 미중 무역 분쟁이 번진다. 뭐 트럼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는 뭐 월가의 실망 이러면서 하락할 거고, 바이든 후보가 되면 뭐 좌파가 돼서 이제 대기업 브레이크업, 대기업 해체하고 독과점 막고 뭐 기업세 올리고 난리 나서 결국에는 나스닥 종목 다 떨어질 거다. 올리든 떨어지든 이유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론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고 지켜보는 게 맞다. 예, 바이든 트럼프 현재 지지율입니다. 트럼프가 역전했어요. 이거는 보수 성향 업체긴 하지만 그래도 지지율이 역전된 그 언론이 있다는 게 어딥니까?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저는 대선 토론 1차, 2차를 다 봤거든요. 토론만 봤을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긍정 섹터랑 부정 섹터를 좀 보시고요. 미증시를 봤을 때 트럼프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1984년부터 미국 대선의 향방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미국 증시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선거 직전 3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하면 야당이 이겼고, 주가가 상승하면 여당이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예, 직전 3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좋았다는 건 경제 상황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 특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투표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미대선 당일 한국 증시 변동성을 주의하세요. 이게 지난 미대선 때예요. 상황은 다릅니다. 달라요. 예, 트럼프 힐러리 때랑 다르지만 미국 대선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를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미국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수요일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월화 때 좀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월화 동안 단기 자금을 좀 최대화할 겁니다. 최대화해서 수요일 당일에 단기 트레이딩 할 예정이에요. 지수 중심으로 트레이딩 할 겁니다. 코스닥 중심이에요. 만약에 투매가 저렇게 안 나온다. 안 나오면 패스할 겁니다. 예, 함부로 뛰어들지 않아요. 이 와중에 코세페가 스타트했습니다. 코리아 셀 페스타인데요.
약간 광군제,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름 동안 열리는데요. 정부가 소비 쿠폰, 뭐 소득공제 한도 상향, 뭐 자동차 개소세 인하, 뭐 이런 뭐 혜택들을 주면서 코스피를 좀 붐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광군제랑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주랑 똑같겠죠? 온라인 결제 관련주, NH한국사이버결제 이런 것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NH한국사이버결제. 그 외에는 뭐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예, 화장품 관련주 없고요. 보안 관련주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장에서는 만약에 하락한다 치면요. 월화 멘탈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약간의 호재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붙는 종목들은 단기 슈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잠깐 먹고 빠지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대주주 3억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3억에서 이제 5억으로 올린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누가 저런 말 했지? 예. 정부 고위 관계자랍니다. 어이가 없죠. 정부 고위 관계자가 SBS 기자한테 흘렸습니다. 이게 찌라시입니다. 이게 찌라시. 반응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때 양도세도 그렇고 대주주 그 요건도 그렇고 결국엔 조삼모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10억에서 3억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5억으로 지금 약간 던져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3억보다 5억이 낫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뺏겼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같은 힘없는 개미들은 그냥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불평불만 하지 말고 여기에 맞춰서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금요일날 질문인데 대주주 요건이 나와서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주랑 일반주랑 2억씩 가지고 있어서 총 4억이면 만약에 3억 요건이면 해당합니다. 예, 3억 넘는 겁니다. 자, 국내 코로나 확진자별 흐름 보시면 지금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드디어 이런 상황이 오네요. 신기하죠. 예. 제가 언제부터냐, 여기 9월 중순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수가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 크게 내려갔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산이 막 심각했을 때는 증시가 안 떨어지고 심각한 게 꺼지고 완화될 때 전저점을 이탈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전 저점이 여기였습니다. 지금 이전 저점 깨고 내려왔죠. 예. 깨고 내려왔습니다. 10월 30일에 이탈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산이 지나가고 다시 뭐 재확산이 많이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매크로를 떠나서 지금은 지수상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미대선 충격이라는 게 발생해버리면 뒷걸음질 치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죠. 결국엔 스탑로스가 스탑로스를 불러오고 투매가 투매를 불러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대내외 악재가 아니고 결국에는 수급 문제로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외신입니다. 외신은 어떤 게 있었나? US Presidential Election이라고 하면 US 대선이란 겁니다. 대선에 대한 좀 이슈가 있을 거다라는 건데요. 다른 얘기는 없네요. 예, 대선이 좀 큰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예, 월스트리트이 지금 드래그 다운 좀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그 3대 지수가 S&P, 다우, 나스닥이 떨어졌다는 건데 이게 프레지던셜 일렉션 때문에 떨어졌다네요. 좋습니다. 페드 미팅이 있답니다. 페드 미팅은 원래 수요일에 있는데 수요일보다 하루 늦게 한대요. 이거는 미대선 때문에 하루 연기했다라는 겁니다. 제롬 파월 그 의장이 30분 동안 진행한답니다. US 잡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살짝 디클라인, 스몰 디클라인이라고 하네요. 살짝 좋아진답니다. 그 다음에 Bank of England 미팅, 그 BOE면 영란은행인데요. 지금 영국은행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얘들이 지금 본드 체이스를 올린다네요. 예, 채권 매입을 올린답니다. 지금 브렉시트가 노딜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브렉시트 사고를 악재긴 하지만 우리나라엔 더없이 중요한 악재예요. 왜냐하면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계 자본의 큰 비중이 영국입니다. 영국 다음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영란 미견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로 끝나면 영국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브렉시트 이슈랑은 좀 달라요.
예, 그때는 브렉시트를 하니 많이 이슈였는데 이제는 브렉시트를 하는데 좀 약간 거칠게 한다는 거죠. 이 터프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신입니다. 코로나가 부추긴 양극화 K자형 회복 나왔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 코로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코스닥 중심으로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코로나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결국 바이오, 그 다음에 비대면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K자형 회복이라고, 저는 뭐 K-뉴딜 K-바이오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K-회복이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V자 반등한 걸 K-회복이라고 한 기사인 줄 알았는데 K자 회복이 아니고, 여기 보면 GDP에서 관광 레저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태국 등은 하반기 증시 회복세가 저조하다. 왜냐하면 쟤들은 선조들이 잘 남겨주신 유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같은 흑수저 나라들은 결국에는 문화 같은 거 없잖아요. 유럽 가면 막 대성당 엄청 많죠. 좀 더 캐톨릭이잖아요. 그래서 대성당 엄청 많고 유적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콜로세움, 불란서, 에펠탑 이런 것들 그냥 선조들이 다 물려준 거잖아요. 미국도 결국에는 천년 그런 자연 경관 말고는 거의 쟤들 역사 별로 없잖아요. 자유예진상 같은 것도 나폴레옹이 준 거죠. 예, 그런 것들이라서 지금 현재 관광업이 저조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비대면 접촉이 하면서는 뭐예요? 하면서 아닌가요? 예. 정보통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커머스 같은 것들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T 중심의 나라들은 V자 반등하고 코로나에 직접 타격을 받은 관광업들은 그냥 계속 하락하고 있다, 디클라인. 그래서 지금 유로존이 약간 생각보다 못 올라가고 있죠. 뒤에서 주봉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차이다. 예. 증권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만원에서 8만원 잡았답니다. 야, 7만원, 8만원이면 갭이 굉장히 크잖아. 이게 제가 떡 싸먹는 거면 7만원, 8만원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주가가 7만원에서 8만원이면 엄청 큰 차이인데 이렇게 대충 때려놨네. 이거 아무런 감도 없는 사람이 쓴 거예요, 기사를. 그건 그렇고, 왜냐하면 수요 증가,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 이거는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타결을 하시고 삼성 총수 일가가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올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아는 이슈로 지금 7, 8만원 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웃기긴 하지만 지금 당장 안 좋더라도 삼성전자가 당연히 7, 8만원 넘을 겁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는데 먼 미래는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556조 원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한국형 뉴딜 내관이다. 근데 내용을 보면 아울러 뉴딜 펀드 사업의 경우 혁신 모험 펀드 등 기존 펀드의 투자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별도 펀드까지 만들어 6천억 원이나 새로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뉴딜 펀드에 대한 약간은 안개가 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뉴딜 펀드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 잠깐 심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딜 펀드 관련주 살 때 년 20조 세금 걷어찬 정부 가상화폐 거래 코스피의 9배다라는 겁니다. 2017년이 생각나네요. 예, 그때 난리 났었죠. 예, 토론하고 난리 났었죠, 그때. 이름 뭐였지? 약간 좀 제 친구 닮은 가상화폐 거래 소장 이름 뭐였더라? 예, 아무튼 그 사람이 얘기하는 토론이 생각나네요. 유시민 씨랑 토론했었죠. 참 안타까운 게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를 저는 옹호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전 가상화폐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있는데 최근엔 제가 좀 물려 있습니다. 예, 한 달 정도 물려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가상화폐는 결국엔 지금 약간 재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선물도 생겼죠. 나스닥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세금 때리려고 하죠.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세금을 때리면 결국에는 세금을 낸 만큼 투자자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그럼 돈만 걷어가면 진짜 이거 양아치입니다. 그럼 그때는 진짜 난리 쳐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죠. 좀 아까운 시장이긴 해요. 예, 결국에는 이렇게 자리 잡을 거. 일본이랑 중국은 굉장히 장려했잖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거래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비리비리하죠, 지금.
렘데시비르가 효자, 길리어드 3Q 실적 호호호라고 합니다. 호호는 좋을 호자겠죠. 이게 지금 WHO가 전 이해가 안 돼요. WHO가 렘데시비르 효능 없다라고 했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럼 미국은 최대의 의료를 투입해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렘데시비르랑 덱사메타손이었어요. 그 두 가지 약물을 쓴 다음에 WHO가 렘데시비르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WHO가 계속 똥보를 차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 결국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도 처방했죠. 그렇기 때문에 길리어드의 실적이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 렘데시비르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약간 약손해권까지 왔어요. 좀 슈팅을 줬다 말았는데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큰 비중은 아니지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장만 보시죠. 아, 새벽 3시 넘었다. 졸리죠? 잠깐 다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살짝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예. 11월 3일 화요일 10시입니다. 현지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가 없다. ADP 비농 부문 고용 변화 나오고요. 원유 재고를 좀 봐야 돼요. 지금 원유가 많이 떨어졌죠. 원유 재고가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스탁파일이 뭐 플런지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유가가 다시 회복될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저는 박앤세일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 살짝 줄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는 나쁘지 않게 나오네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제 페드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실업률도 살짝 떨어집니다. 자, 국내의 주요 이벤트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여부 심의 기한이 11월 4일까지입니다. 저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투자하시는 분들 11월 9일에 발표한대요. 하나솔루션 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라는 기사가 나온답니다.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솔루션, S에너지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언제 살지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일정을 좀 많이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제 1일부터 15일까지 코세페가 진행되죠. 온라인 결제, 화장품, 중소형 가전, 보안 관련주를 좀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삼성 AI 포럼, 세이프라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이틀간 진행합니다. 이때 그 세션을 보면 자연어 처리, 비전 이런 것들 나옵니다. 로봇에 대한 세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초청받는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전부 다 삼성전자의 임원들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해외 AI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유수의 우수 인력들이 와서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죠. 예, 그 다음 류마티스 학회가 5일부터 9일에 있습니다. 류마티스는 한미약품, 셀트리온, JW 중해제약, 오스코텍 관련주들이죠. 그 다음에 빼빼로데이 때 MSCI 지수 변경을 한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미 대통령 선거일 다가왔고요. 류마티스 학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만약에 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불복한다고 하면 난리 날 것 같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 예, 글로벌 매크로나 보시죠.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놀랍죠? 놀랍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주봉이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지금 추세가 형성되고 있죠, 이제. 여기 아직 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지금 지지 못하고 떨어졌죠. 그러면 약간 지지선이 여기랑 여기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하방이 열렸다 정도로 보이고요. 떨어지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도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그려보면 자, 지금 현재 하락했죠? 그러면 지지선이 좀 멀었어요. 지지선이 멀었습니다. 단기 지지선 여기죠? 단기 지지선까지 좀 떨어질 수 있다로 보입니다. 미대선 때문에라도 그렇게 떨어질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유로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존스 나스닥하고는 다르게 상승을 못하고 있죠. 약간 다우존스랑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그거보다 못해요. 근데 상승할 때는 제대로 못 따라가더니 하락은 또 같이 따라가요. 이건 유럽이 팬데믹이 확산돼서 그런 겁니다. 지금 지지선까지 왔어요. 이거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유로존도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거 이상으로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예, 코로나 확산요? 그런 걸로 안 떨어집니다. 예.
최소한 그런 걸로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확산된다고 하면 그때 코로나 처음에 확산될 때 충격만큼 받으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보다 쟤들은 더 무감각해요, 코로나에. 그런 상황이고, 상해는 지금 현재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선까지 왔기 때문에 횡보 정도 할 수 있겠다로 보입니다. 미대선 눈치 좀 보겠죠. 자, 지금 그 중국 증시를 보면 아마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예. 바이든 유리하다면서요.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생각했으면 폭등해야 됩니다. 코스피가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예. 코스피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고, 지금 여기 전저점을 깼습니다. 전저점을 깼고, 이거 깨고 내려가면 채널한 게 떨어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번에 떨어지면 21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현재 지지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조심해야 되고요. 예, 750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잠깐 찍고 올라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코로나보다는 미국 대선에 대한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은 다들 안 좋네요. 자, 그리고 한국 증시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는 결국 2200대까지 왔고요. 코스닥은 800대를 깼습니다. 800대를 깼고, 지금 주목해야 될 게 공매도 잔고는 계속 주고 있어요. 공매도 잔고 계속 주고 있습니다. 신용이 지금 쌍봉을 찍고 떨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신용 들어올 게 없어 보입니다, 저는. 신용 둘 다 똑같죠. 예. 신용 둘 다 쌍봉 찍고 떨어지고 있어요. 공매도 잔고는 그래도 꾸준하게 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공매도 상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차 수치만 보셔도 아시겠죠. 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신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용의 지속적인 하락은 결국에는 증시의 상승을 발목을 잡을 거다. 놀랍게도 예, 신용이 떨어지면 증시가 못 올라갑니다. 예. 좀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개인이 지금 3조 가까이 샀습니다. 3조 가까이 샀고, 코스닥도 계속해서 사고 있죠. 지금 전 최고점부터 거의 한 67조를 샀어요, 개인이. 와, 진짜 이 정도면 무한맵 아닌가요? 무한맵. 그러고도 아직 투자자 예탁금이 54조가 남았어요. 54조가 남았고, CMA 잔고는 64조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주변 자금이 최소 110조다. 거기에 MMF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겠죠. 증시에 들어오려고 준비운동하는 돈은 많은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더블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들어온 돈은 정말 신중한 돈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트리거링이 되면 우르르 들어오겠죠. 점진적으로. 그런 거고요. 지금 딱히 뭐 다른 이슈는 없네요. 자, 시장별 공매도 잔고 비중을 보시면 이번 주는 좀 공매도 잔고 비중이 올라가는 애들이 좀 많아요. 네, 올라가는 애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보시피 삼성전자가 공매도 잔고 비중은 떨어졌는데 순위는 올라갔어요. 예, 공매도 잔고액이 올라갔겠죠. 공매도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코스닥은 순위 변동은 없는데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변동이. HLB는 결국엔 그 공매도가 늘었네요. 공매도가 늘었고, 스위트헬스케어도 공매도가 좀 늘었고, 없는 공매도 중에서도 계속 공매도 못하는 와중에서도 시장 조성자들이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넣어야 되거든요. 시장 조성해야 되고 유동성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좀 느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젠이 좀 늘었네. 시젠 같은 거. 프로비스 좀 줄었고요. 신라젠은 도대체 어떻게 공매도 잔고가 늘고 있는 거죠? 되게 신기하다, 이거 진짜. 네. 자, 그 다음에 달러 유가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급졸리네요. 네. 확실히 이 시간은 좀 힘들어요. 자, 달러가 좀 순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이랑 미국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5차 경기 부양책 실패 등으로 지금 현재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그나마 또 원은 또 떨어지네. 왜 이러죠? 신기하네요. 그 WTI가, 근데 저는 어차피 원은 1100원 깨고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예전에 얼마라고 했죠? 전 1100원까지 온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1100원까지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깐 이번 주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WTI가 잠깐 떨어졌어요.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이건 21선 20주선을 안 깨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20주선 머리가 돌아가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선물이니까 여기서 좀 횡보하겠죠. 이거 밑으로 떨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마 선물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골드는 상승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잠깐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금은 요 밑에서는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위안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이제 좀 눈치 보고 있죠. 예, 미대선이니까 좀 눈치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민은행이 그 예치율을 낮춰버렸죠. 그러니까 돈을 좀 풀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의 하락을, 위안의 강세죠. 위안의 강세를 조금 막고 있다. 로 보이고요. DXI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확산이랑 뭐 연관이 없진 않겠죠. DXI가 떨어지기 때문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DXI는 상승 추세고 아마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BDI는 좀 떨어지는데요. BDI는 어차피 저 청산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습니다. 청산했고 아마 여기서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반등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낸드는 아직 업데이트 안 됐습니다. 자, PMI 지수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V자 반등 중이다. 이게 V자 반등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루트 반등을 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약간 루트 반등 중이죠. V자 반등 이후에 횡보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루트 반등이 그겁니다. 그래서 좀 좋네요. 예, 기분이. 예, 그 다음에 본원 통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이랑 한국의 협의 통화 M1이죠. 광의 통화는 좀 더 그 유동성이 낮은 금액까지 다 포함한 걸 광의 통화라고 하고요. 협의 통화는 좀 단기적으로 굴릴 수 있는 자금들의 규모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투자재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채권 수익률 동향을 보시면 지금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자산을 매입하고 있겠죠. 테스 스프레드 안정적. 채권 수익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지금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좀 거세지고 있긴 해요. 거세지고 있긴 합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좀 늘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지켜볼 일이에요. 지금 채권을 산다는 건 정말 장기 채권 아닌 이상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주도 피로도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피로도 장난 아니었죠. 그냥 저처럼 지수 트레이딩만 하면서 관망하고 있으면 피로도를 그대로 안 받는 겁니다. 괜히 참여했다가 피로도 받는 거예요. 예, 피로도 받는 겁니다. 어차피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관계없잖아요. 저도 중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관계없어요. 예, 어차피 제가 생각할 라인까지 안 떨어지면 추가 매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매수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뭐 WDB랍 쉬고 다시 떨어진다면 저는 추가 매수할 기회로 활용할 거고요. 저는 미래를 위해서 좀 미래 관련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걔들이 떨어지면 땡큐인 상황입니다.